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동맹관계는 서로가 간절히 원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일방이 원하지 않으면 동맹관계는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의 3대 방위 거점은 유럽과 페르시아만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의 평창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의 결속 여부에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쿠바 위기를 경험할 당시에 소련이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함으로써 큰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대한민국은 평창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바로 코앞에 위치한 비수와 같은 그런 지역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어느 지점에서 경계선을 정할 것인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대항하는 거점을 한국으로 삼을 것인가, 일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대만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한 미군은 떠날 수 있는가? 한국이 동맹을 자산으로 여기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부채로 여긴다면 미국은 스스로 거점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로감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불편하게 피로감을 누적시키는데 큰 이익을 담당해 왔음을 한국인들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을 떠날 수 있는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매일경제의 노원명 논설위원은 자신의 칼럼에서 미국 등을 떼밀어라, 쿠르드 쪽처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든 쿠르드가 되기를 자청하는 민족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와 위험을 함께 표출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신기욱 소장은 동료이기도 한 당시의 필리핀 주재 대사였던 마이크 아마코스테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필리핀 정부와 국민은 미군이 나가지 않을 줄 알고 나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떠났다, 싫다고 하는 나라에까지 지켜줄 의무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리핀으로부터 미군 철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했던 시기는 대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100여 년 정도 머물렀던 필리핀을 미군이 떠날 수 있다면 한국이 필리핀의 재판이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칫 실수를 하면 미군이 떠난 상태에서 핵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북한과 마주해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11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장관 면전에서 일본의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류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것도 핵심 관계자가 아니고 대통령 입을 통해서 미국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입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깊이 생각해 봤을까?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의 공감 능력은 바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5일 같은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화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소속 45명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정액 요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엄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기 나섰습니다. 또한 그들은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를 그들은 전혀 가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5배 인상을 요구했던 미국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3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미형입니다. 다음 질문은 반미로 가는 길입니다. 1980년대의 386 운동권의 꿈은 반미 자주 민족 공동체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향점 가운데 하나가 현재 이번 정부의 지향점 가운데 하나도 자주적 민족주의입니다. 운동권 시각의 연장선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들은 반미를 직설적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회로를 선정하였고 그 우회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점이 바로 반미 감정의 고조와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인상은 운동권 출신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밀어볼 때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의욕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그 같은 날 떠나면 떠나봐라는 식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라는 반미운동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으로 봅니다. 반일과 반미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강타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국이 지난 70년 정도 번영의 길로 달려왔던 자유주의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번영과 자유의 길로부터 정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체제가 상당 부분 변혁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국이 친중과 친북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각성하고 사태의 전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